그래서 이제 여기 수업 자료들 내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연속체 역학이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연속체 역학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성질을 다룰 때 걔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같은 성질의 물체가 계속 나온다, 물질이 계속 나온다라는 게 연소체 역학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철 덩어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어디에다 힘을 줬어요. 여기서 힘을 줬고 그 다음에 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벽면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배운 대로 얘 중력도 있겠죠. 요거랑 아래에서 위로 밀리는 힘이랑 합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오죠. 변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이 물체를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아무리 작게 쪼개도 뭐 실제 철 분자까지 철 원자죠. 철 원자까지 갔을 때라고 해도 걔는 그냥 기본적으로 탄성체다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연속체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체 역학에서는 물체를 아무리 작은 단위로 쪼개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 원자까지 갔으면은 사실 탄성 여부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그쪽 하는 사람이 아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무리 작아도 원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연속체 역학이에요. 왜 FEM에서 연속체 역학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보죠. 이 보에 걸리는 변형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연속체 FEM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임의의 덩어리로 쪼개고 계산이 잘 되게 예쁜 덩어리로 쪼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덩어리로 쪼개가지고 여기 각각에 걸리는 힘들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걔를 풀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쪼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쪼개든 간에 걔네들이 항상 같은 물리량을 갖는다. 요렇게 쪼갰을 때랑 요렇게 뭐 좀 다르게 쪼갰을 때랑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속체 역학이라는 거는 다 물질이 같기 때문에 FEM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쪼개든 간에 이 자체의 물성치는 변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체 역학적인 관점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물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요. 근데 그 조각이라는 게 실제로 칼로 자른 것처럼 얘를 딱 잘라서 면을 떨어뜨려 놓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상적으로 구획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진짜로 자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물체 덩어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리 현상이 있다. 어떤 우리가 다루려는 물리 현상이 있겠죠. 변형이라면은 뭐 탄성이라거나 소성 변형 등등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각 덩어리별로 정해줘요. 그러니까 덩어리에 대해서 힘이 있고 뭐 이쪽에 버티는 경계 조건이겠죠. 이런 게 주어졌을 때 물체를 쪼개주고요. 힘은 그대로 가해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덩어리로 쪼개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기 작은 네모에 대해서 하자면 얘는 힘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밖에서 주는 외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애에 대한 뭐 누르는 것도 있을 거고 바로 옆에 뭔지 모르겠지만 누르는 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뭐 옆에서 전달받는 모멘트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애는 또 보자면은 같은 크기의 힘이 얘한테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옆에도 가해지고 여기도 가해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 하나 위에도 올라오는 힘이 그대로 얘한테 가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자기 위에 층에 가해지고 옆에가 이런 식으로 힘이 여러 가지가 가해지잖아요. 그럼 그 힘으로 인해서 얘의 변이는 어떻게 되겠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수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정력학 아니면은 정력학, 재료학 그런 데서 그냥 변형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여러 개로 쪼개서 푼다는 차이만 있겠죠. 왜 여러 개로 쪼개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차분 문제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하냐면은 연립 방정식들을 세워요. 뭐 얘 변형과 여기 각각 면을 통해 전해지는 응력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모델링에 대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특히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2차항, 3차항 그런 거 잘 안 하고 1차항만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잘 세우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가 여기 힘을 줬을 때 각 지점들의 변위, 변형으로 인한 변위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우리 수업에서 다룰 유한요소법이에요. 좀 간단한 예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탄성체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부분이긴 한데 뭐 얘는 하나의 연속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 자체를 하나의 보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에서 일부분을 떼어낸 그런 조각으로 보셔도 돼요. 좌표계가 오른쪽으로 갈 때 x라고 합니다. 좌표계는 되게 중요해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점은 ui, 이쪽 점은 uj라고 합시다. 이제 얘가 변위가 생기면은 ui 값이 생기고 uj 값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운동은 없고 변형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점을 놓고 보면은 I 점을 놓고 보면은 FI의 힘만 가해지고 있다면은 얘가 이 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밖에서 밀고 있는 힘만 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면은 뭔가 안에서 밖으로 미는 반력이 그대로 같은 크기로 주어질 거라는 거죠. 이쪽 점도 똑같겠죠? 이렇게 가해질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왜 FI, FJ가 이쪽 방향으로만 가해지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힘이 그 방향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X방향이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FJ가 이쪽으로 가해진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으로 힘이 가해진다 라고 하면은 FJ 값이 이쪽 좌표계를 기준이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는 서로 안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랑 얘는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자로 썼지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사이가 이제 압축이나 인장이 될 수 있는 스프링으로 탄성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FI는 이쪽에서 가해지는 힘이랑 얘랑 같은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크기가 같아요. 근데 방향은 반대잖아요. 어쨌든 얘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가해진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붙여줬어요.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밀리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 탄성체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원래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그대로 오고 탄성 계수죠. 그 다음에 요 식을 놓고 보자면은 UJ랑 UI인데 변위가 있더라도 이쪽으로 변위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UJ가 UI 뺐을 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UI가 움직인 것보다 UJ가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겠죠.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UI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UJ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UJ 변이가 더 크니까 UJ에서 UI를 뺐을 때 변이가 양수값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더 늘어났던 거죠.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으로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K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힘이 어느 쪽으로 되겠어요?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잡아당겼고, 그러니까 J가 더 많이 움직인 상황이라고 할게요. 더 많이 움직인 상황에서 스프링한테 가해지는 힘은 K라는 탄성계수 곱하기 변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은 그게 F가 되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 힘이랑 반대 방향이라서 F라는 거를 달아줬어요. 이제 그걸 그냥 전개를 한 거고요. 반대쪽 한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부호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FJ가 이쪽으로 가해진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힘 F는 이쪽 방향으로 얘에 대해서 반대로 가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방향으로 가해지죠. 그래서 여기선 양수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요 점이랑 탄성으로 인한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 F에 대해서 요 관점에서 보자면은 힘이 이쪽으로 가해진다라는 거겠죠. 여기 점에서 이쪽으로 가해진다.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 둘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렬로 변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K 값은 뭐 안다고 치게요. 어떤 물질인지 알면은. 그 다음에 양쪽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위를 구하는 게 목표고.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변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고, 걔를 갖고 계산을 했을 때 좌변에 우리가 모르는 변이값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요 행렬이 있을 때 걔의 역행렬을 구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역행렬을 구해야 여기 있는 힘 벡터하고 힘 벡터의 곱을 통해서 변이 벡터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역행렬을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얘랑 얘를 아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 결국엔 뭐랑 같냐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같잖아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뒤에서 행렬에 대한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나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잘랐다 하겠습니다.